이번에 좀 RTS 강의들이 제품과로 좀 딱 세팅이 좀 되어 있거든요. 눈치채셨나요? 저희 RTS 강의가 이번에 제품에 포커스가 좀 맞춰져 있어요. 안 들렸구나. 네. 제품에 포커스가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번 사기 기수 동안 20분씩 강의를 좀 들으시고 나면은 어려운 강의들은 아니에요. 그리고 현장에서 현자를 찾는 강의도 아니에요. 질병이 아니라 그냥 누구나 고민되고 누구나 필요한 그런 부분들의 제품 강의들을 조금 세팅을 좀 했어요. 그리고 이 강의를 하는 이유는 이 강의를 듣고 이제 이번 주 일주일을 현장에서 또 많은 활동을 하실 거잖아요. 이 강의를 주제로 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가지고서 많은 결과들을 가지고 다음 주에 오셔서 또 사례 발표들을 좀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과 좋은 노하우들을 같이 나누는 그런 사기 RTS 전체 분위기가 이어졌으면 좋겠는 생각으로 이제 제품 포커스를 좀 맞춘 강의들을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시간이에요. 네, 키성장. 네, 우리 애기부터 키우자. 우리 애기 다 컸다 하시는 분들 계세요? 키워야 돼요 지금? 좋아요. 그럼 키를 이제 다음 달 보면 5cm 커져 있는 그런 결과들을 기대를 크게 하면서 해보겠습니다. 자, 넘어가네. 네. 키성장의 준비물부터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키성장. 영양과 수면과 운동이라고 제가 포커스를 딱 잡았어요. 무엇 하나 빠질 수가 없어요. 누군가 밖에 나가셔서 키가 좀 근데 키 얘기하면은 그 사람의 니즈와 아무 상관없이 그냥 다 욕심나는 거 아시죠? 그죠? 그리고 우리 그 유소다에다가 뭐 유산균 밑에다가 뭐라고 쓰나요? 키성장. 네, 키성장에 도움되는 영양소 함유 이렇게 쓰죠. 네, 그 정도로 모든 사람들의 니즈가 그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키성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이 강의를 준비를 하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공부를 좀 해봤거든요. 저는 그냥 영양으로 많은, 우리는 그렇잖아요. 영양이 우리 몸에 끼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그 부분들로 분명히 아이를 키울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하죠. 그죠? 그것만 좀 가지고 있었는데 수면과 운동 부분을 내가 좀 간과하고 있었진 않았나라는 생각을 또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가 좀 깨달았던 부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우선 영양과 수면과 운동이 3대 박자가 잘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어떤 이야기를 하실 때도 무조건 영양 포커스에만 맞추면 영양제 팔려고 하는 거 같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질문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우리 거는 전문 분야로 나가니까 가장 나중에 질문하는 거예요. 영양은 어떻게 챙기고 있는지를 가장 나중에 질문을 하시고 처음에는 운동은 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이가 잠을 자는 시간은 어느 정도의 잠을 좀 자는지 운동과 수면이 키 크는데 영향을 많이 끼치는 걸 조금 알고 계시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포커스는 이래요. 우선 영양은 우리 아이들은 어른보다 뼈가 자라야 되죠. 그래서 영양제를 선택하는 기준에서도 그리고 영양소를 선택하는 기준에서도 어른과 다른 부분을 명확하게 좀 우리가 생각을 하면 까먹지 않으실 수 있거든요. 우리는 다 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노화를 방지하는 수단으로 항산화 쪽에 많은 포커스들이 좀 맺혀져 있다고 하면 이 아이들은 이제 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뼈도 늘어나야 되고 뼈를 그냥 골다공증 같은 걸 예방하기 위해 채워내는 수준이 아닌 거죠.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 채워내기도 해야 되지만 얘들은 자라기도 해야 된다. 그리고 자라려면 세포들이 어떻게 되나요? 분열해야 되죠. 그럼 세포를 분열하는 데 조금 더 필요한 영양소들이 있지 않을까. 어른보다 아이들에게 더 필요한 영양소가 그 기준치가 있으면 어른보다 많이 책정되어 있는 기준치들이 있거든요. 아이들이. 그런 부분은 좀 어딜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고 키성장에 정말 필수적인 어떤 영양소들을 우리가 좀 알고 전달을 하는 것들도 필요할 것 같고 수면은 얘기를 하면은 그냥 일찍 자야 된다. 10시 전에 자야 된다. 그래야 무슨 호르몬이 나온대더라. 그래서 그 호르몬이 키를 크게 해주고 그래서 원래 키 큰 놈들은 보니까는 잠을 많이 잤더라. 뭐 이런 이야기도 하죠. 네, 키 큰 놈 중에 다 잠을 아니 안 할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흡연은 호르몬 계통의 문제였어요. 호르몬을 정확하게 우리 몸에 키 클 수 있는 호르몬을 잘 자극시켜주기 위해서
수면이라고 하는 용어를 좀 이렇게 부분으로 묶어놓은 것들이거든요. 그 안에 멜라토닌, 세로토닌, 성장 호르몬 이런 호르몬들이 우리 키 크는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호르몬들이고 우리 그냥 막 이렇게 멋진 말을 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는 알고 있어야겠죠. 세로토닌, 뭐 멜라토닌 이런 말들에 대해서. 그리고 운동은 지구 반대편으로 하랍니다. 네, 아무 운동하지 말고 아무 운동이나 하지 말고 지구 반대편으로 뻗어나가는 그런 운동을 좀 포커스를 맞추라고 해요. 농구 지구 반대편이죠. 중력에 저항하는 그런 운동들을 하는 것들이 우선은 키 성장에는 많은 도움들이 된다. 그럼 쉽죠? 포커스 조금 쉬워졌죠? 네, 그렇게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그런 부분으로 우리는 키를 키워야 돼요. 이렇게 영양과 수면과 운동을 포커스를 딱 맞춰서 키를 키우는 그 보조들을 좀 잘 해주셔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현대 청소년, 어린이의 건강 상태가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장 트러블이 가장 많은 상황들. 인스턴트, 우리 집 아이 인스턴트 안 먹인다? 우리 집에 반찬 엄청 나가 잘한다? 그럼 사업이 안 된다. 반찬 열심히 손들었으면 큰일 난다. 네, 내가 반찬을 잘하든 못하든 애들은 먹는다. 엄마가 없을 때 저희 아들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엄마? 12시 넘어서 라면을 끓여 먹으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엄마가 괜찮다고 할까? 안 된다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좀 확답을 좀 받아놓으려고. 그리고 그걸 확답을 받으려고 하니 몰래 하면 잘못하는 것 같으니까. 아, 잘못하지 않기 위해? 그렇지. 잠깐만 설득력이 있는 거 갖고 먹으라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느 틈틈이 인스턴트를 먹으려고 애를 가진 애를 쓰는 것도 요즘 아이들이죠. 결국은 근데 그런 것들이 장을 안 좋게 하고 트러블을 나게 한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예전의 아이들과는 좀 다른 스트레스가 많죠. 그 스트레스 안에서 잠 되게 열쇠 칼같이 자는 친구들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스트레스 때문에 잠이 든 다음에도 깊은 잠을 자지 못한다는 게 지금 우리 아이들의 현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운동해요? 네, 운동 어디 안 보내도 해요? 어디 보내야 하죠. 그래서 보내거든요. 매일 꾸준한 운동을 하기 위해서. 하지만 집에 들어오면 다시 또 이렇게 누워 계셔서 이렇게 뒹굴뒹굴 하시면서 그렇죠? TV도 안 보잖아요. 앉는 거 싫어서 누워서 휴대폰 봐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영양도 많이 부족한 상황이 지금 우리 아이들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도움받지 않으면 문제가 좀 있겠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영양제로 어떻게 좀 도움을 받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양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키를 키우는 영양소들 안에서는 빠지면 안 되는 중요한 영양소들이에요. 당연히 종합 비타민 먹이시죠. 비타민 B12번, 비타민 6번, 비타민 B군들이 성장에 세포 분열하는 데 많은 역할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종합 비타민은 아마 챙겨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필수 아미노산들을 분해하고 합성하고 이런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단백질이 종합 비타민 드실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종합 비타민을 제외한 여러 영양소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뭐냐면 단백질을 애기들 되게 필수적으로 먹이시나요? 단백질 먹이기 쉽지 않거든요. 고기 엄청 먹이시려고 노력하시지만 사실은 고기 안에서 우리 몸에 흡수되어진 단백질의 양이 극도로 적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말을 할 때 오히려 한쪽으로 많은 포커스를 맞추는 이유가 거기에 들어있는 단백질 함량들이 고기에 너무 적기 때문이라고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단백질을 많이 필요로 하는데 우선 근육과 이런 것들을 형성하죠. 단백질이 뼈를 형성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필수 아미노산이 들어가야 성장 호르몬을 자극을 하기도 하고요. 근육 만들고 호르몬이라고 써져 있는 거는 이번에 제가 새로 공부하면서 알게 됐었던 것들이에요. 단백질은 정말 먹으면 근육을 형성을 하고 키 크는데 어떤 자극제로서의 역할을 많이 한다고만 알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단백질은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호르몬을 만드는 거라고 알고 계셨죠? 저도 그건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키 성장이랑 연결을 제가 잘 못 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아이들은 호르몬으로 키를 크는 포인트가 상당히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연결을 안 시키고 있었다고 하면은 단백질을 먹이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어떻게 보면은 호르몬을 자극시키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지금 전문가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효소를 만들고 항체를 만들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면역계를 올리는 부분으로 단백질을 반드시 채워주셔야 된다. 그래서 뉴트리밀 아이들이 안 먹어요 하는 경우도 되게 많지만 우리가 종합 비타민
뭐 유산이 멀지 안 먹이면 어떤 방법으로는 먹이려고 애쓰시죠. 지금은 단백질도 그런 노력으로 먹이시려고 애쓰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연, 저보다 저희 아이들을 많이 먹이는 게 아연이에요. 아연은 세포를 분열시키는 작용들을 좀 하죠. 성장하고 재생시키고 단백질을 합성하고 연고를 형성하고 상당히 많은 일들을 아연이 해요. 우리 제품으로는 프로글루카민이라고 하는 제품을 저는 저보다 저희 아이들에게 2~3알씩 더 먹이는 상황이에요. 왜 그러냐면 시중에 영양제들, 키 크는 영양제 이름 얼마나 많아요? 아이와 뭐 있죠? 여러 가지 지들끼리 이름 바꾸잖아요, 막 이렇게. 근데 거기에 성분들을 조금 보시면은 성분들이 뭘까요? 한번 찾아보신 적 있으세요? 270만 원 이렇게 하잖아요. 밖에 나가서 누가 샀다 이런 분들 있죠? 그러면 한 3개월에 270만 원 이렇게 얘기해서 좀 깜짝 놀랐었는데 그 안에 대부분 주요 성분들 아연 반드시 들어가 있어요. 아연, 그죠? 그리고 환기 추출물 이런 것들 좀 많죠? 환기 추출물은 아직 추적 검토가 덜 된 성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그런 이야기들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좀 고가에 판매가 좀 되고 있는 것들이고, 비타민 D와 칼슘, 마그네슘 같이 붙여서 얘기해 드릴게요. 비타민 D는 혈중에 떠다니는 여러 가지 칼슘의 성분들을 뼛속으로 쏙쏙 넣는 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아이가 비타민 D라고 이야기해요.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칼슘을 많이 먹어도 뼛속으로 들어가는 역할을 못 해준다. 그래서 칼슘과 인을 체내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들이고 그것을 통해서 뼈를 성장하게 하고 뼈를 단단하게 하는 역할들을 비타민 D가 하고요. 칼슘과 마그네슘은 당연히 뼈를 채워내겠죠. 우리 그런 얘기 아시죠? 혈중에 칼슘의 농도가 낮으면 어디서 칼슘을 가지고 나오나요? 뼈죠. 그죠? 그러면 우리 어른들만 그런 거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그 시간이 장기간으로 가면서 골다공증에 걸리게 된 상황이라고 하죠. 우리 아이들도 혈중에 칼슘의 농도가 낮으면 자라기도 바쁜 뼈 안에서 계속 칼슘을 밖으로 빼다 오니까 골다공증뿐만 아니라 키를 클 수 있는 상황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칼슘과 마그네슘을 동시에 우리 아이들은 1대1로 붙어서 같이 작용을 한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골 밀도를 해주셔야 되고 또 신경 안정의 역할들을 칼슘이 하죠. 아이들이 신경이 안정되어 있지 않으면 폭식을 합니다. 폭식을 하면은 당류가 들어가요. 당류가 들어가면은 성장 호르몬의 방해를 아이들의 비만을 어머니들이 많이 해결해 줘야 되거든요. 왜 비만을 해결해야 될까요? 뚱뚱하면 키로 간다고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아니죠.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칼같이 잘라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비만은 성장 호르몬을 둔감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비만을 먼저 해결을 해주셔야 된다. 비만을 해결하려면 그럼 이제 탄수화물과 단당류와 이런 것들을 좀 줄여야 되고 그렇다고 하면 다른 부분도 단백질을 채워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이 영양소들이 사실은 모두 엮여져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다고 이해를 하시면 좀 쉽게 이해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장트러블 가장 많다고 그랬죠. 장트러블. 그 장을 우리 아이들이 지금은 그냥 기본적으로 유산균을 먹어야 되는 거 아시잖아요. 우리 아이들 마찬가지예요. 장이 약하잖아요. 장이 안 좋으면 영양소를 지금 이 영양소들도 영양소거든요. 영양소들이 소장에 들어가는데 흡수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칼슘을 열심히 먹이고 단백질도 열심히 먹였는데 그것을 소장이 약해서 소장에서 흡수하는 기능이 떨어져서 이 모든 영양소들을 몸으로 흡수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 그것도 이제 밑빠진 독에 물 붓기의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아이들의 그 장이 100% 좋을 리가 없다. 요즘 아이들은 엄마가 자연식으로 키울 수가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장에 대한 케어도 같이 들어가 줘야 지금은 키 성장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를 완벽하게 조금 채우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서 이 아이들을 머릿속에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면. 네, 수면에 단백질 이야기 할 거예요. 수면에 프로바이오틱하고 오메가3랑 단백질이 좀 써있거든요. 수면에도 사실은 제가 수면과 운동이 나오는데 그 두 가지에도 영양소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들을 도와주기 위한 영양소들이죠. 우리 중복이 됩니다. 먼저 그 장에서 세로토닌이라고 행복 호르몬이 생성이 되는 거 아세요? 네. 들어보셨죠? 네. 행복 호르몬이 장에서 생성이 된다. 그러면 그 장을 건강하기 위해서 아까 유산균이 필요하다고 영양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행복 호르몬은 100% 멜라토닌 형성에 아주 많은 관여를 해요. 아이들이 행복 호르몬이 나와서
그것들이 수면으로 연결이 되고 수면을 깊숙한 수면을 하게 만들어주고 그것을 통해서 성장 호르몬이 더 많이 나오게 만들어주고 잠자면서 급성장기를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다 연결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면에도 프로바이오틱이 매우 중요한 항목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그 행복 호르몬이 안 나올 때 우리가 영양적으로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봤을 때 비타민 B군, 유산균, 비타민 B군, 또 오메가3를 더 추가적으로 먹으면 세로토닌 호르몬이 더 많이 자살 분배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호르몬들을 만들어내는 기본이 단백질. 네, 단백질이 풍부해야 이 호르몬들을 잘 만들어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영양적인 부분, 수면, 운동을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들이 얘기를 똑같이 해요. 하는데 그분들이 이야기를 할 때 성장 호르몬을 많이 가속화시키고 싶다면 단백질을 많이 먹어라. 그래야 호르몬이 나온다. 그렇죠? 그래서 앞에 이야기했던 그 영양적인 측면들이 운동과 수면과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부분들이 아니고요. 결국은 이 수면을 조금 더 깊이 있는 수면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들과 같이 겹쳐가기 때문에 이거를 아마 상담을 하시면서 운동 부분으로, 수면 부분으로, 영양 부분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이제 그럴 수 있구나 하겠죠. 근데 사실은 듣는 사람 입장에서 계속 겹치니까 되게 많은 1타 2피 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느낌을 좀 줄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도 영양소를 같이 첨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좀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아요. 네, 운동입니다. 운동. 네, 지구 반대편으로 잊지 마세요. 지구 반대편으로 쭉쭉 뻗어나가는. 근데 줄넘기는 많이 권하지 않더라고요. 지구 반대편에 있는데. 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정기적으로 꾸준히 해요. 그래서 학원들을 좀 보내는 이유들도 운동할 시간이 없고 만나서 놀 친구도 없고 이런 세상이다 보니까 자꾸 보내실 텐데 그걸 좀 꾸준히 그리고 성장판 부분을 자주자주 주물러 주시고 그 부분을 자극할 수 있는 행동들을 평소에 스트레칭 그래서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쭉쭉 늘리고 뻗고 하다 보면 성장판이 자꾸 자극이 되니까 그리고 근데 그때는 운동을 많이 해야지 성장 호르몬도 많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운동도 또한 성장 호르몬이라고 하는 게 잘 때만 열심히 나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어떤 의사 선생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맞느니 운동을 해라. 네, 그 정도로 운동을 했을 때 성장 호르몬이 많이 발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운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근육의 수축과 이완이 많이 이루어지는 시기이기도 하죠. 확실히 우리보다는 활동량이 훨씬 많잖아요.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돕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뼈의 골밀도를 형성하고 신경 안정을 하고 이런 거 칼슘과 마그네슘 그죠? 그리고 운동을 해나가는 근육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단백질 이런 것들이 운동을 할 때도 영양적으로 좀 같이 접근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 거예요. 제가 전체를 이야기를 할 때 좀 다 연결되게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PPT를 조금 만들었거든요. 영양과 수면과 운동이 겹치는 영양소들이 많고 그런 것들이 모두 돌고 그런 것들이 모두 합쳐졌을 때 이 아이에게 키 성장의 포커스를 놓치는 부분이 없게 이해를 좀 하셨으면 하는 생각을 좀 하면서 이 PPT를 조금 만들었었습니다. 네, 짠! 이게 뭐게요? 처방전, 누구의 처방전일까요? 네, 쓴 사람은 루비 디렉터 이리나 이거는 레이스트랜드 박사의 처방전에 근거하여 네, 박청자 스폰서님께서 정말 얼마나 많은 임상의 결과들을 가지고 계시겠어요. 그쵸? 현장에서 많은 정말 사람 살리고 다니시잖아요. 우리도 그런 시간들을 걸어내고 있고 근데 박청자 스폰서님께서 이야기해주신 처방전입니다. 네, 이런 거 안 찍어도 돼요. 다 줄 거예요. 네, 최적 섭취 레이스트랜드 박사 처방전에 보면 최적 섭취, 최소 섭취가 있고 스폰서님 하나 더해서 뚱뚱한 아이까지. 뚱뚱한 아이. 우리 딸 어떡해. 네, 그래서 헬스팩과 유산이 벌주 중고등학생 어린이로 나눠주시고요. 프로바이오틱과 오메가와 마그네카이드, 프로틴, 액티브, 뉴트리밀까지 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여러 그 영양소들이 모두 담겨져 있는 그런 처방전이에요. 이거에 대한 이유들은 이제 나가서 이야기하실 수 있죠.
그런 설명과 함께 이 처방전을 이야기를 해주시고 정말 내가 금액적으로 부담스럽다. 그럼 이 최저세 소섭지 용량으로 먼저 권해주시고요. 그리고 아이들 살 빼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힘든 것 같아요. 우리는 쉬워, 우리는 좀 쉽잖아요. 혼내서 유미를 먹이 안 쉽대요. 아니, 저희 딸님이 그 코로나 지나면서 보니까 살찌는 게 순식간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말라도 찌는 놈은 찌는구나 제가 그 생각을 했거든요. 진짜 이랬던 애가 이렇게 됐어요. 근데 그 아이들 다이어트를 시켜야 되는데 다른 집 아이들이 왜 해도 무늬가 들어와도 미치겠거든요. 의지가 없으면 그걸 못 해내잖아요. 어른들이 하고 살 빼겠다는 의지가 있지만 아이들 비만이 진짜 심각하구나라고 이렇게 많이 느끼는데 우리는 이제 좀 수월하죠. 수월하다고요. 근데 그 아이들에게 열심히 먹이고 헬스팩을 바로바로 먹여주시고 알로엔지랑 허브티를 같이 먹여주시면 사실 우리도 지금 엄청나게 다이어트에 노력하지 않아도 허브티 먹으면은 좋죠. 네, 저도 어저께 치킨 먹어가지고 허브티 3개 또 말아 먹었거든요. 양심의 가책을 어떻게든 허브티로 마무리해보리라. 확실히 아침에 보면은 먹은 것만큼 안 불어 있잖아요. 안 해보신 분? 밤에 내가 뭔가를 먹었다. 양심의 가책이 느껴진다. 잠을 못 자겠다. 그쵸? 내 몸에 오토파지가 일어나지 않고 있어. 뭐 이런 걱정하죠? 그래서 그럴 때 얼른 허브티 3개를 한꺼번에 드시고 준비하시면 다음날 치킨을 안 먹은 것 같아요. 그런 배를 볼 수 있어요. 배만 봐요. 딴 데 보지 말고. 배라도 살아있으면 다행이니까. 그렇게 해서 어디요? 네, 그렇게 이 처방전을 가지고 여러분들 이번 주 일주일 열심히 현장 가서 키성장에 대해서 많은 분들에게 정보 전달해 주시고 키성장의 고민거리들 해결해 주시는 것들 그러면 분명히 커요. 그냥 저의 경험치는 그거였어요. 아이들이 뉴미를 잘 먹어내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렸거든요. 저희 아이들은 이제는 뭐 두말할 거 없이 뉴미를 아침으로 먹고 간식으로 먹고 이렇게 하는 과정들이 있는데 뉴미를 먹을 때랑 뉴미를 먹지 않을 때는 아이들이 한 달에 키 크는 센치가 다릅니다. 한번 그 뉴밀에 집중해 보세요. 단백질과 칼슘과 아연과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오늘 말씀드린 영양소 그것만 먹여, 그것만. 나머지 우리 늙지 않아야 되니까 그것만 먹여도 된다고요. 그래서 그것만 아이들한테 집중적으로 엄마가 신경 써서 해보시잖아요. 그러면 한 달에 4cm, 5cm? 이런 상황들이 지금 눈으로 팍팍 보이시거든요. 나도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키성장들이 이루어지고 대부분 초등학교 한 4학년, 3학년 요즘 되면 급성장기 시기가 점점 오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런 이야기들도 했어요. 대나무가 왜 되게 오랫동안 땅에 있다가 갑자기 급성장 한다고? 우리는 급성장 시기를 알아요. 모르잖아요, 아이들. 우리 아이가 언제가 급성장이 올지 모르죠. 대부분 데이터로는 뭐 16세 전후, 15세 전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1년에 뭐 18cm까지 크고 16cm까지 크는 게 급성장 시기라고 이야기하는데 중요한 건 그게 클 원료가 없다면 급성장 시기가 와도 못 큰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는 평소에 지금 말씀드린 영양소를 차분차분히 넣어주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안쪽으로 채워져서 이 아이가 급성장 시기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쫙 뻗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지금 안 만들어주면 그때가 언제인지 모를 급성장 시기를 놓칠 수 있다. 많은 분들한테 대나무가 크듯이 이야기를 조금 해주시면서 저는 그렇게 키성장에 대한 포인트를 많이 잡아드렸었거든요. 그렇게 상담에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골든타임 지켜서 내 아이 공기 바꿔. 지금 요 공기 모르시는 분. 제가 키가 작은 편이 아닌데 요 공기 모르시죠? 저 우리 스폰서님 공기 모르거든요. 저보다 좀 높이 계셔가지고. 그래서 조금 그게 좀 아쉬운 것처럼 우리 아이들의 공기를 조금 바꿔주는 그런 어머니들 되시고 많은 분들에게도 그런 엄마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